영화진흥위원회. 사실 문체부 장관 돼서 제가 처음 빨리 현장에 가서 만난 분들이 영화인들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상준 위원장님 같이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확인한 영화 현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처참함, 그야말로 처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모든 거 그냥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이다 하면 심장이 멎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심장을 다시 띄우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딴 거 이것저것 따지면 심장은 그냥 멈추고 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렀고, 그게 뭘까? 심장이 뛰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 저는 돈이 돌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이 멈추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할 게 없고, 그러니까 떠나고, 그건 이제 생태계 붕괴로 가는 그 현장이었죠.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된다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했던 일이, 어쨌든 예산 충분히 사업 예산 확보하려고 애를 썼었고, 모태펀드 규모도 키웠고, 모태펀드가 유용하게 쓰이려면 대기업 자본의 비중이 있더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쪽을 또 만들었고, 또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도 돈을 얻는데 손해는 우리가 더 안을게요. 이익이 나면 더 가져가세요. 이런 이제 제도도 만들어서, 그러니 리스크를 그만큼 위험도를 줄어들었으니 민간에서도 투자를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막 숨가쁘게 만들었어요, 작년 하반기. 아직도 부족하겠죠. 아직 또 이런 것들이 정책이 실행되려면 약간의 시간도 걸릴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떠세요? 지금 조금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 악화 일로입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로서 이제 투자 펀드 이 규모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중규모 영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조금 희망의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올해에 규모를 중예산 영화 예산이 2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편수도 좀 늘어났는데, 올해 지금 접수된 거를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편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338편이라서 178% 증가가 됐습니다. 중예산 영화를 찍겠다라고 신청한 부분이 3배가 늘었다는 거죠? 네, 3배 가까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듣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아주 절실한 때에 가뭄의 단비 같다는 이제 표현을 들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특히 작년 말에는 한국 영화가 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체 통계는 2월 달쯤 돼야지 자세한 건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년 말에 조금 이제 관객이나 매출액 이런 여러 가지가 희망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한국 영화는 특히 작년 말에 조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화의 흥행 덕분으로 이게 늘어나긴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해 동안에 순제작비 30억 이상 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상업영화라고 부르는 영화가 공개되고 제작되는 편수가 35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작년에 저희가 중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화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대작을 만들었던 경력 있는
저 감독들의 작품들도 나오고 해서 예,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순제작비 30억 이상이 35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올해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20편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겠는 30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얼마 안 느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네. 예, 내용에 있어서 저 편수 이상으로 그 안에 이제 어떤 작품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상업 영화 자체는 작년에도 조금 침체가 됐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 예술 영화가 굉장히 많이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새해 시작되면서 독립 영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좀 큽니다. 네, 근데 사실 독립영화는 작년에 예산이 훨씬 더 안 좋고 지원도 깎이고 한 열악한 형편이었는데 독립영화계에 계신 분들의 정말 뛰어난 네.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저희도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관객들도 독립영화를 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의 희망처럼 이제 느껴졌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독립영화 쪽 예산이 많이 좀 회복이 됐죠. 예, 작년에 비해서 제작 예산은 작년 70억에서 올해는 이제 7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제작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유통에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그리고 이 독립 예술 영화들은 영화관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고 나서도 관객들하고 만나는 이 기회들이 참 적은데 영화제들이 예, 독립영화들 관객들하고 만나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장소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지원 예산이 48억으로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와 관련된 예산을 전체 놓고 보면 200억이 좀 넘는 205억 정도로 돼서 독립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전부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영화를 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플렉스 지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유통 예산 가운데 18억 원이 이제 올해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전국에 독립예술영화관이 저희 통계는 66개관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 그것도 서울 지역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는 관계로 예를 들면 세종시에도 독립 예술 영화 전용관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 이 독립 예술 전용관이 없는 관계로 지방에 거주하는 그 국민들은 저 독립 영화를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로 기존에 있는 멀티플렉스를 포함하는 이러한 기존의 영화관들에게 저희가 그 스크린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60개 스크린을 확보하면 그게 이제 18억 원 예산으로 지방에서 독립영화를 쉽게 볼 수 없는 관객들도 일단 물리적인 접근성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얘기가 나와서 여쭙는 거는 그 지역 독립영화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이나 혹은 그쪽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예, 저희도 올해 작년 말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사실 지역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우에는 저도 처음 업무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현장 영화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또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지역 도시들이나 여기를 많이 떠나는 이유들도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지역 영화인들이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중복되는 문제가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진이라든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일종의 보증으로 비슷하게 이게 기능을 하게 되어서 그럴 경우에 지방에서 이 지원을 확보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관련된 거는 지역에 맞는 형태로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그래서 저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다른 예산 가운데에서 지방에 있는 영화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지방의 현재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가 실태 파악하는 거를 서로 이제 약속을 네네. 이렇게 했고요. 올해도 1월 달에 다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네. 좀 아무래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서 네. 많이 좀 만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좀 도움의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영화계 또 걱정 하나가 이제 영화 발전 네. 기금이잖아요. 거의 뭐 고갈 상태인데 이게 영화 입장권에 부과해서 거기서 이제 얻은 수익인데 뭐 계속 관객 수는 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금 운용 주체가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예, 지금 영화 발전 기금은 저희가 이제 영화관에 오는 지불하는 입장료에 대해서 3%의 그걸 이제 받고 있습니다. 부과금을. 근데 극장 관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과금도 이를테면 2019년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계에서 지원액은 참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 극장의 관객 수는 또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 정부 전입금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는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한국 영화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국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문예기금 얘기할 때 우리 기조시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다 같이 한번 보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올해 관객이 어쨌든 극장으로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극장 가치의 재발견 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패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아이디어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영화 패스 이제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국내에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해외 사례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프랑스에서 그 파테 영화 체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2000년대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20유로를 해서 사게 되면 그걸로 전국에 있는 파테 체인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뭐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제도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AMC 채널 같은 경우도 그 액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월 20달러에서 28달러로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주에 4편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도 지금 올 상반기에 맞는 그걸 해서 내년에 이 예산에는 조금 반영할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영화 극장과도 같이 이제 네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예. 배급사도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답변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콘지런 그 단년 지원 이 말씀인데 사실 영화는 또 이게 너무 좀 심해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예산 확보되니까 새해 확보되니까 공모 받고 그래서 뭐 중예산 여정화 다 마찬가지고 그때 지원해주고 이제 지원이 확정이 되니까 배급사 뭐 찾고
그래서 이제 크랭크인 들어가고 찍는 게 보통 여름,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늦가을에 편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영화는 여름, 가을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자조 어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영화계 분들 만나면 우리나라 영화는 여름, 가을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우리의 지원 정책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난 정말 오래된 기간 동안 이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부분은 좀 빨리 같이 그 콘지는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단년 계약, 단년 지원 혹은 공모 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초에. 안 그러면 끝나고 뭐 정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나라의 회계 시스템에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합리성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도 영화계 혹은 컨텐츠 업계가 다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의 또 대표적인 걸림돌이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참여해서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위원장님 그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리 영화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서는 그 심폐소생술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코드블루를 이렇게 발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체부 안에는 지금 연초에 영화 영상 분야에 대해서 워룸이라고 저희는 비상 상황실 설치했습니다. 아예. 진짜 돈이 돌고 있는지 심장이 뛰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장이 꺼져가는지 다시 박동수가 빨라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아예 체크하고 하기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영화 영상 산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도 영화진흥위원회 안에서 2026년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지금 생각하고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